사실 방학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교수예요. 대면 전환했을 때 다시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역사가 중계의 3편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재환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중앙대 역사학과에서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는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2019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다양한 학우분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중앙대학교에서 하신 교수 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면 코로나19죠. 들어와서 한 학기 이제 학생들도 만나고 같이 답사도 가고 학교 생활을 딱 했는데 그 다음 학기부터는 바로 학생들도 만나지 못하고 주로 줌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벌써 2년이 됐으니까 가장 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죠. 저희도 이제 또 20학번, 21학번분이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교수님을 만나본 게 답사가 처음이라 굉장히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전공이 한국사, 그 중에서 또 고대사인 신라 정치와 사회사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역사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와 신라 정치사회사를 전공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역사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이미 결정한 것 같아요. 좀 너무 빨리 결정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때부터 난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사 또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은 옛날로 올라갈수록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대사 영역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왔죠. 그 중에서 신라사를 하게 된 건 원래는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특히나 더 아득한 옛날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더 근원적인 것. 저도 처음에는 아득한 옛날에 더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공을 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쪽을 택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신라 부분이었고, 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문헌 기록도 있지만 이제 출토 문자 자료나 금성문이라고 하는 비석 같은 거라든가 목간이라고 나무에 글씨 쓴 거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신라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방향을 택하게 됐죠. 이렇게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계기를 갖고 공부를 진행하게 되신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의 교수님들 중에 역사지리와 문화유산, 박물관과 문화기획, 한국 고대사의 탐구, 한국 중세사의 탐구 이렇게 4가지의 가장 많은 과목수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목을 준비하시는 게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하나 더 있었죠. 동아시아 전통 시대의 국제관계? 국제교류였나? 네까지 해서 총 아마 5개 정도를 했을 텐데요. 그렇죠. 처음에 준비할 때는 좀 준비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강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다양한 과목들을 맡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조금 거기서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었는데, 특히 박물관과 문화기획 수업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의 역사라든가 또 전시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해야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맡겨주면 열심히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이제 틀에 갇힌 사고에서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강의를 진행하시고자 결심을 하셨는지, 이런 강의는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애초에 스스로가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의 강의를 양심적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강사로 강의를 맡았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수년간 5, 6년의 시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제 짜여진 것이 지금 하는 방식의 수업 방식이 된 건데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많이 다들 낯선 방식의 수업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지난 1학기 때 교수님께서 하신 역사지리와 문화유산 강의를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만 접하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 되게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계속 하게 되셨는데 특히 교수님께서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시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준비하실 때 어려우셨거나 좀 힘드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힘들죠. 원래는 현장에서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 방식이거든요. 계속해서 대화하고 좋건 싫건 대화하게 억지로 끌어내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지 이런 방식의 수업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노하우들을 다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터넷 너머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말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자기 생각을 던져보고 깨져보고 하는 체험을 하게 만들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채팅창을 활용해서 하긴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수업을 진짜 겪고 싶으면 대면 전환했을 때 다시 들어보세요. 네, 뭔가 딱 이렇게 배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도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추계 전기 답사로 경주를 다녀오셨는데 특히 신라사를 전공하신 교수님께 더욱 의미가 남다른 장소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경주란 어떤 곳인가요? 제가 경주 출신은 아니지만 전 서울 출신이지만 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죠. 워낙 자주 가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도 또 가요. 특히나 이번 답사에 빠져서 제가 안타까웠던 동궁과 월지라고 하는 곳, 옛날에 안압지라고 불렸던 곳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고 제 공부의 출발점이기도 한 곳이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석사 논문으로 그 신라 동궁과 월지에서의 음주 생활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갔다가 지도 교수님한테 혼나서 쫓겨났죠. 그딴 거는 나중에 해라.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는 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논문을 썼고 그래서 제가 저의 연구의 출발점이었던 그 안압지 동궁과 월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구상했던 이야기를 결과물로 내놓는데 한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에 계속 매달려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자주 가서 보고 하면서 진짜 제 연구의 출발점이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경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가 남다른 장소였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답사와 답사지가 있을까요? 지난번 답사 중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석굴암의 그 유리에 넘어서 들어갔던 것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전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원래 이제 새벽 예불에 들어가서 새벽 예불을 함께 해가지고 막 절을 막 엄청 많이 한 다음에 새벽 예불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불교사를 하시는 선생님하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해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불을 뭐 새벽 3시 뭐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밤을 꼬박 샜죠. 술 먹으면서. 그래서 약간 술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 본전부를 보는 각도 자체가 유리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원래 의도가 되어 있던 그 유리 안쪽에 그 예불하는 장소에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밖에서 볼 때는 큰 불상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직접 가보면 정말 그 크기가 느껴지는 전혀 다른 느낌을 겪게 되고요. 특히나 그 뒷면에 있는 그 10대 제자와 11명 간세음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보는 체험은
굉장히 강렬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적인 답사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저희도 이제 석굴암의 유리 앞에서만 봐서 배웠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교수님의 대학 시절 중 20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20대의 주된 기억들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몸이 더 튼튼했으니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이제 놀았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니까 또 그 대면으로 수업을 이렇게 못 듣는 학생이 벌써 2년째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공부 뭐 학교에서의 생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 매여 살았다면 대학에 들어와서는 정말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다양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대학생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취업하면도 못해요. 또 만약에 이제 가족을 꾸리게 되면 또 거기에 매여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자기가 주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또 제한되게 됩니다. 그거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해주는 시기는 인생에서 이 시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와 연관시킬 수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모든 유흥가에서 술을 먹어보겠다라든가 모든 대학교 앞에 가서 내가 뭐 술을 먹겠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모든 지하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겠다라든가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답사를 가서 내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너무 말을 잘 듣더라고요. 정말요? 예,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가요? 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뭐 저는 좋았죠. 지금 말을 잘 들어서 좋았지만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 교수를 속썩게 만드는 것이 대학생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너무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편했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 건가? 나는 안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일들을 코로나가 얼른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기 전이라도 정해진 그 방역의 그 범주 내에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활동들을 실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진심 어린 따뜻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과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취업이나 진로와 같은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걱정이 있으셨는지 역사의 길을 먼저 걸어가고 계신 선배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대학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취업의 고민이 큰 문제이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전공하면서 애초에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전공에 맞춰서 그냥 나는 공부할 거다라는 마음을 먹고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한 그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고 공부를 계속하는 과정이 쉽게 말해서 백수나 비정규직으로 40 넘어 40대까지 계속 있는 거거든요. 제가 40이 넘어서 지금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미 취업한 사람들은 뭐 과장이고 뭐고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데 나는 거의 백수고 강사하면은 뭐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계속 이제 뭐 생활을 하면서 과연 정규직으로 전임 교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냥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저도 나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대학 생활과 그 이후에 대학원 뭐 이후에 뭐 강사 생활을 했지만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하고는 또 다른 방향의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고 또 인문학
그 중에서도 뭐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취업의 발판으로 삼는 게 쉽지 않은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 올라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역사학과에 들어왔으니까요. 그걸로 내가 취업하는 쪽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나의 무기로 삼을 것이냐를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게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학문일지 몰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이것과 무관하게 이거는 나에게 없었던 것처럼 해서 취업을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취업 속에서 이 내가 역사학을 했다는 걸 가지고 어떤 장점으로 활용할 것인가, 어떤 어필 포인트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여러분의 4년이 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구자의 길로서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장점을 살릴지에 대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내년에 새롭게 역사학과에 입학할 22학번 학우들과 1년을 열심히 달려온 역사과 학생들에게 따뜻한 연말 인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연말도 연말이지만 이제 또 방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방학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교수예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강을 애타게 바라는 것이 학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휴강하면 더 좋은 사람은 교수죠. 하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으로서 함부로 휴강을 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방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맞아서 이제 신나게 놀 계획 잘 세워가지고, 이게 노는 게 뭐 굉장히 편한 일 같지만 계획 안 세워놓고 놀면 언제 뭐 하고 놀았는지 모르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다음 방학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학이 이제는 또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알찬 방학 맞이하고 그 속에서 즐거운 연말 또 새해 맞이하고 리프레시 해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또 다가온 학기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따뜻한 인사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